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202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파트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건조아시아는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두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북부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 북쪽에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을 뜻합니다. 먼저 주요 출제 주제 첫 번째가 이 지역 대부분 기후가 건조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건조기후가 이 지역의 의식주나 주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 지역이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같이 석유로 부자가 된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석유, 천연가스가 많다 요거뿐만 아니라 이래서 부자 된 나라들의 변화 모습들 이걸 석유, 천연가스가 좀 없는 나라들하고 비교하면서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래서 석유 재벌국들의 변화 모습 요걸 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지역의 환경 문제, 사막화와 여러 분쟁 지역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국가 단위로 어떤 나라를 찾으면서 푸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치 공부를 꼭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나라들의 위치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환경과 관련된 위치적인 특징들, 이 바다 옆에 어느 나라가 있다, 이 반도에 어느 나라가 있다, 요런 식으로 지형지물로 위치 표현하는 것까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지도를 띄워놓고 주변 지형지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주변 바다 이름들부터 한번 쭉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의 바다를 우리는 지중해라 부르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요 바다를 한번 볼게. 지중해에서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요 7번 나라 북쪽의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를 흑해라 불러요. 흑해. 요 7번 나라가 터키잖아요. 터키, 튀르키예. 그래서 튀르키예 북쪽의 바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접해 있는 이 바다를 우리는 흑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튀르키예가 이렇게 반도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죠, 맞죠? 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땅이라는 뜻입니다. 튀르키예가 있는 이 반도 이름이 아나톨리아 반도예요. 아나톨리아 반도. 시험 문제에 아나톨리아 반도에 위치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터키, 튀르키예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튀르키예가 영토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터키 영토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아나톨리아 반도는 아시아인데 튀르키예의 여기는 유럽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가 되는 것이 바로 튀르키예예요. 그러면 요 튀르키예에 유럽과 아시아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좁은 바다 보이죠? 우리가 좁은 바다를 해협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요 해협 있죠? 지중해에서 흑해로 들어오는 요 해협 이름이 보스포루스 해협입니다. 보스포루스 해협. 보스포루스 해협. 요 보스포루스 해협에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요 도시가 이스탄불이에요. 튀르키예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죠. 그래서 보스포루스 해협과 이스탄불의 위치 여러분들 파악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아라비아 반도를 볼 텐데, 아라비아 반도가 여기 있죠. 요렇게 튀어나온 땅. 요 땅이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요 아라비아 반도에 가운데에 10번에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래서 10번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5번 나라가 이집트잖아요. 그러면 이집트와 사우디 사이에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요 바다 보이실 겁니다. 이 바다가 홍해죠. 홍해. 홍해 연안에 사우디와 이집트, 그리고 남쪽에 수단까지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흐르는 강, 나일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일강은 아프리카 대표 국제하천이죠. 그래서 적도 근처에 여기 빅토리아 호수에서 출발하거든요. 여기 아프리카 지도가 잘려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남수단부터 그릴게요. 남수단에서 쭉 올라가면 돼.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면 되냐면 여기에 나일강 삼각조가 이쯤 있다고. 나일강 삼각조. 여기를 향해서 갑니다. 위로 그냥 쭉 긋는 거야. 대충 그리면 돼. 조금 꾸불꾸불하게 가는데 대충 그려 그냥. 이렇게 가 그냥. 이렇게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입니다.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린 강이 나일강. 근데 나일강이 에티오피아 공원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오는 나일강이 한 줄기가 더 있어요. 그 나일강 두 줄기가 수단, 6번 나라 수단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흐르는 대표적인 나라 하면 남수단,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 이렇게 네 나라 기억하시고 가장 하류에 위치하는 나라가 이집트죠. 그래서 이집트에는 여기 나일강 삼각조가 위치한다. 그래서 이집트가 대부분 국토가 사막이지만 이 삼각주에서는 뭐 농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뭐 농업이 좀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나일강 삼각주에 인구가 집중 분포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그려볼게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튀르키예 동부 지역에서 발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13번 나라죠. 요렇게로 가. 그러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요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야. 아라비아 반도 동쪽의 바다. 자, 이 바다 이름부터 쓸게.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페르시아만이라 불러요. 여기 요 바다를 뭐라 불러? 페르시아만. 자, 아라비아 반도에서 페르시아만 건너가면 있는 이 14번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의 옛날 나라 이름이 페르시아거든. 자, 그러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터키에서 시작해서 페르시아만 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두 줄기를 다 그릴게. 자, 티그리스 강 요렇게 가. 자, 8번 나라 끝을 지나 13번 나라 지나 페르시아만으로 가. 자, 유프라테스 강 왼쪽에 자, 8번 나라 중간쯤 들어갔다가 13번 나라로 와서 한 줄기로 만나서 페르시아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 두 하천은 마지막엔 한 줄기로 만나서 페르시아만으로 가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강이 티그리스 강. 자, 왼쪽의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튀르키예에서 발원해서 8번 나라 시리아를 지나 13번 나라 이라크를 거쳐 자, 페르시아만으로 유입이 됩니다. 요 나일강하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공통점이 자, 외래 하천이고 국제 하천이고 그리고 4대 문명의 발상지인 하천인 거죠. 자, 그래서 요 두 하천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흐르는 나라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바다는 흑해, 지중해, 홍해, 페르시아만까지 봤고 그리고 호수 하나를 볼 텐데 자,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가 보입니다. 자, 이 호수 이름이 카스피해죠. 카스피해. 자, 카스피해가 석유 천연가스가 많아요. 그래서 주변 국가 내 석유 천연가스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는 거. 자,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분쟁 당사국 하면 이란도 있고요. 여기 16번 나라 카자흐스탄도 카스피해 분쟁 당사국이고 또 러시아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작은 호수들이 보입니다. 이게 원래는 엄청 큰 호수였는데 면적이 줄어든 호수예요. 자, 이 호수 이름이 아라레입니다. 자, 아라레는 사막화로 인해 면적이 엄청 줄어든 호수라는 거 우리 환경 문제에서 다루게 될 테니까 자, 미리 위치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맥을 하나 그릴 건데 자, 북아프리카의 산맥. 자, 여기 1번 나라가 모로코, 2번 알제리, 3번 티니지 북쪽에 요렇게 신기스콕 산맥이 하나 있죠. 요 산맥 이름이 아틀라스 산맥입니다. 자, 대표적인 신기스콕 산맥이죠. 자,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대부분 면적을 차지하는 게 사하라 사막이죠. 그래서 사하라 사막이 요렇게 사하라 사막 이렇게 엄청 넓게 자, 분포를 합니다. 북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을 커버하는 사하라 사막이 있고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자, 지금 사막화가 나타나고 있는 스텝 지역 뭐 대충 이렇게 그리면 자, 사하라 사막 남쪽에 사막화가 심한 스텝 지역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사헬지대라 부르죠. 그래서 사헬지대의 사막화 문제. 그래서 여기는 사막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게 그레이트 그린월 프로젝트죠. 그레이트 그린월 프로젝트 하고 있다. 자, 전 세계에서 사막화가 가장 심한 사헬지대까지 자,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와 인도 사이의 이 바다를 아라비아해라 불러요. 아라비아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 하천, 산맥, 사막, 그리고 반도, 그리고 호수, 뭐 요런 이름들 한번 쭉 보면서 나라들 위치를 좀 잡아봤습니다. 자, 여기 아틀라스 산맥에 있는 1번 나라가 모로코, 자, 2번이 알제리, 자, 3번이 튀니지죠. 자, 그리고 사하라 사막에 있는 4번이 리비아, 자, 5번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1, 2, 3, 4, 5번 나라는 다 사하라 사막에 걸쳐 있는 나라들입니다. 수단도 마찬가지고요. 6번에. 자, 그리고 요 나라들 있지. 자, 1번, 2번, 3번 나라. 자, 요 나라들은 북쪽에
북쪽 일부 해안가 쪽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거, 자, 요거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 인구가 집중 분포예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는. 자, 그리고 나라 이름 안 쓴 게 페르시아만 쪽에 지금 작은 나라 두 나라 있습니다. 요 11번 나라, 요 나라가 카타르고요. 자, 12번 나라, 이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자, 요 나라가 석유 부자 나라 하면서 우리가 언급한 나라들이고요. 자, 그러면 나라 이름 안 쓴 게 아프가니스탄, 15번이 아프가니스탄. 자, 여기까지 하면 자, 우리 지형 지물과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한다라고 하면 뭐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홍해 연안에 위치한다라고 하면 이집트, 사우디, 수단 같은 나라가 있겠죠. 그리고 흑해 연안에 위치한다 하면 튀르키예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다에 접해 있는 뭐 이런 나라들 잘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위치 파악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홍해랑 지중해를 연결하는 자, 인공 수로가 있어요. 인공 운하가 있어요. 그래서 홍해에서 지중해로 가는 길 요걸 뚫은 거야. 그래서 운하를 만들었지. 자, 이 운하가 수에즈 운하죠. 이 수에즈 운하가 있기 때문에 자, 지중해로 빨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수에즈 운하가 없다면 남아공을 돌아서 지중해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가 있는 나라가 어디다? 이집트다. 자, 이렇게 위치 파악을 해주십니다. 자, 지형 지물로 위치 보는 것들 선생님이 쭉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도에다가는 자, 우리 지형 지물로 위치 파악하는 건 다 됐으니까 자, 나라들 적으면서 선생님이 그 나라에서 중요한 내용들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세 나라부터 갑니다. 자, 10번 사우디, 자, 11번 카타르, 자, 12번 아랍에미리트. 요 세 나라부터 갈게. 요 세 나라는 선생님이 석유 재벌국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요. 자, 석유나 천연가스로 부자가 된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들의 특징. 자, 주요 수출품이 뭐겠어? 석유, 천연가스. 자, 수출에 좀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수출이 많다. 자, 그래서 일단 부자가 된 거지. 그래서 부자가 됐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요. 좀 부자 나라가 됐다. 자, 그리고 어떤 산업이 발달하냐면 일단 첫 번째, 자, 광업이 발달하겠죠. 석유를 채굴하는 게 광업이잖아. 자, 그리고 이 오일머니를 가지고 토목이나 건설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신도시를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건설한다든가 하는 토목 건설업, 광업과 토목 건설업의 비율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2차 산업 비율이 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요. 요 2차 산업이 제조업, 공업도 있지만 광업, 토목 건설업도 2차 산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광업, 토목 건설업에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엄청 많다는 거. 그럼 인구 파트에서는 자, 순이동이 플러스인 나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남자 유입이 많겠죠. 그래서 청장년층, 한창 일할 나이에 30, 40대 쪽 청장년층에 남자 유입이 많아요. 그래서 청장년층에서 남초 현상이 두드러진다. 자, 남초 현상이 나타나는 건 성비가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비와 관련된 자료를 주고 이 세 나라를 고르라고 하는 문제도 많으니까 이 석유 재벌국들의 특징 여러분들 파악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석유 재벌국들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 최근에는 그 경제 구도에서 탈피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와 관련된 산업의 의존도를 줄이고자 나름의 자, 대체 산업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체 산업 육성을 노력하고 있다. 자, 그럼 아랍에미리트가 하는 게 뭐냐면 아랍에미리트는 뭐 두바이라든가 아부다비 같은 자, 현대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관광, 물류, 금융산업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힌트로 요 도시 이름들을 언급할 거니까 두바이, 아부다비 이런 도시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아랍에미리트 고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타르는 국제 행사를 개최해서 자국의 인지도를 올리고 관광 산업도 유치하고 이런 전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작년 월드컵 있죠. 2022년
자, 카타르 월드컵까지 자, 유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키워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으면 비전 2030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어요. 석유 의존도를 줄이자 프로젝트야. 2030년이 사우디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사우디의 현재 실권자 빈살만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길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빈살만의 프로젝트가 비전 2030이죠. 그래서 이 비전 2030 프로젝트에서 네옴시티라는 자, 사막 위에 현대적인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의 신도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라인이라는 도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신도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는 요것도 알아야 돼. 이제 메카, 메디나 그 이슬람 성지들이 다 사우디에 있죠. 그래서 사우디는 자 메카, 메디나, 사우디에는 메카와 메디나 같은 이슬람 성지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메카 같은 거 언급하면서 사우디 찾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석유 재벌국 3개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 쭉 갈 텐데, 자, 중요한 나라들 위주로 먼저 갈게. 자, 5번 이집트 볼게요. 자, 이집트는 일단 피라미드 스핑크스 알아야지, 맞지?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집트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쪽에다 쓸게. 리비아에 별로 쓸 게 없어가지고 내가 리비아 쪽으로 뺏어 쓸게. 이집트 내용을. 자, 피라미드 스핑크스,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리고 나일강 삼각주 있는 거, 그리고 수에즈 운하가 있죠. 그리고 이집트는 요 나일강 삼각주에 인구가 집중 분포한다는 사실. 자, 요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 나머지 나라들. 자, 1번 모로코, 2번 알제리, 3번 튀니지, 그리고 4번 리비아인데 다 사하라 사막 쪽에 있는 나라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자,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는 지중해 연안 일부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인구가 밀집 분포합니다. 자,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죠. 자, 남쪽으로 가면 사막이 많기 때문에 이 지중해성 기후에 인구가 집중 분포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리고 모로코, 알제리. 자,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 세 나라가 프랑스로의 인구 유출이 많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나라 수단을 볼게요. 자, 수단은 다르푸르 지역이라는 데를 꼭 알아야 돼. 자, 다르푸르 지역이 여기입니다. 수단의 서쪽 지역. 자, 요 지역을 말아 부른다. 다르푸르 지역. 자, 요 다르푸르 지역이 사헬지대인데 여기가 지금 사막화가 됐어. 자, 사막화가 되다 보니까 수단 쪽에 아랍계 유목민들이 풀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간 거야. 남쪽으로 내려갔더니 누구를 만났냐면, 지금은 남수단이지만 이 남수단이 과거에는 수단 한 나라였거든요. 이 남수단은 주로 흑인이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흑인과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사태를 우리가 다르푸르 분쟁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다르푸르 분쟁 이후에 수단과 남수단이 전면적으로 갈등이 계속 일어나면서 남수단이 2011년에 독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수단이 2011년에 자, 분리 독립합니다. 자, 그럼 알아야 될 거. 자, 수단은 아랍계의 이슬람 교도들이 많았던 나라고. 자, 남수단은 흑인의 크리스트 교도들이 자, 많았던 나라라는 거. 자, 우리 요거 아프리카 할 때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르푸르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수단 서쪽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7번 나라로 갑니다. 자, 7번 나라가 튀르키예잖아. 자, 구터키 현 튀르키예, 아나톨리아 반도에 자, 위치를 하고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다라고 하면 우리가 튀르키예를 고르셔야 돼요. 그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해협이 보스포루스 해협, 거기에 위치한 도시가 이스탄불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터키에 엄청 유명한 관광지 파묵칼레가 있죠. 파묵칼레가 우리 카르스트 지형 공부할 때 석회화 단구 지형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터키가 그 제조업이 최근에 엄청 뜨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가 제조업 육성, 공업 육성. 자, 그래서 터키의 주요 수출품이 다 공업 제품이야. 그래서 공업 제품 수출 비중이 높다. 그래서 유럽에 비해서 노동력이 저렴하니까 저렴한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공업 제품들, 뭐 가전 제품을 조립한다든가, 자동차를 조립한다든가, 아니면 섬유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 이런 것들이 오늘날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터키의 공업 육성 정책 요거 좀 기억하시고, 자, 8번에 이제 시리아는 또 내전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난민이 많았던 나라인데 시리아 난민이 터키로 많이 넘어갔어요. 자, 요거 좀 알아두시고, 자, 9번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자, 이스라엘은 자, 어제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자, 팔레스타인 민족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분쟁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건국한 나라인데 자, 원래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 민족이 살았었죠. 그래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민족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종교도 유대인은 유대교, 자, 팔레스타인 민족은 또 이슬람교죠. 그래서 현재는 이 팔레스타인 민족이 자치구역에 고립돼서 살아요. 예를 들면 뭐 가자 지구라든가 자, 서한 지구에 고립돼서 산다고. 이 가자 지구에서 자, 유대인이 사는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공격이 들어간 겁니다. 가자 지구. 자, 요게 이제 이스라엘의 자, 분쟁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 도시 하면 예루살렘이 있죠. 자, 예루살렘은 세계 종교의 성지지, 그리스도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세 종교의 성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 나름 석유는 없지만 나름 여기서는 또 선진국 계열에 들어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한다. IT.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 실리콘 와디죠. 자,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으면 여기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계곡 실리콘 와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3번 나라로 갈게. 13번은 이라크죠. 이라크. 13번은 이라크. 자, 이라크는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를 거쳐 흐르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하구에 위치한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만에 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라크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은 나라가 14번의 이란이죠. 자, 이라크하고 80년대 전쟁을 했는데 이게 이슬람 종파 간의 갈등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란 하면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 비율이 높다는 거. 자, 시아파로 물어볼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니까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 그리고 나머지 나라 대부분은 순위파 비율이 높다라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란은 자, 우리 건조한 기후 환경에 적응한 생활 모습에서 지하 관계수로인 카나트 있죠. 카나트를 가장 먼저 만든 나라가 이란이고, 그리고 바드기르라는 자, 바람탑을 가장 먼저 만든 나라도 이란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기후에 적응한 의식주 생활 모습에서 카나트, 바드기르 요 두 개를 언급할 경우가 많아요. 요 두 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이란 했고요. 그리고 15번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도 또 난민이 많이 생긴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16번이 카자흐스탄인데 자,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여기 있는 스탄 다섯 나라 우리가 중앙아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나라가 카자흐스탄이죠. 자, 카자흐스탄이 자, 최근에 석유 천연가스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예요. 자, 석유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다. 석유 천연가스 유망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자, 여기서 현황 하나 아셔야 될 게 자, 이 지역에서 석유 생산 1등 나라는 사우디입니다. 자, 그런데 천연가스 생산 1등 나라는 사우디가 아니에요. 이란입니다. 요거 좀 기억해. 자, 석유는 사우디가 1등. 자, 천연가스는 이란이 1등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2등은 카타르예요. 카타르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인구가 좀 많은 나라를 언급할 수 있거든. 인구수가 좀 많은 나라. 자, 이 지역에서 인구 탑3가 이집트,
이집트 1등이고요. 이집트가 1등. 그리고 2등, 3등을 다투는 두 나라가 이란하고 튀르키예요. 이 두 나라가 8천만 정도, 인구가 좀 비슷합니다. 이집트는 1억이 넘고요. 그래서 인구수 통계가 나왔을 땐 이집트, 이란, 튀르키예 요 세 나라를 많은 쪽에서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몇 개를 풀어볼게요. 자, 2023학년도 6월 모평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사막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사막화의 주요 원인은 지속적인 가뭄과 과도한 방목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사해지대인데, 사해지대의 그레이트 그린월 프로젝트라는 게 나무 심기 프로젝트잖아.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프로젝트. 자, 2번 맞습니다. 자, 디귿에 바드기르의 밑줄 그어져 있고, 바드기르는 바람탑을 세워서 상층에 깨끗하고 시원한 공기를 끌고 내려와서 실내 공기를 정하고 온도를 조절하는 시설이죠. 자, 3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테헤란이 수도인 이란에 간 거고 이슬람교 신자집을 갔는데 전통 요리로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지하관계수로 가장 대표적인 카나트가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22학년도 수능 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가다 국가를 지도에 찾아 하나씩 지우는 남은 국가 A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가 위치한 국가, 그리고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있는 나라가 이집트죠. 그럼 지도에서 일단 이집트를 지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르푸르 지역에서 유목민과 아프리카계 정착 농민 사이에 갈등이 나타난 나라, 이 나라는 수단이죠. 자, 지도에서 수단을 지우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파묵칼레, 자동차, 가전제품 등 제조업 육성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튀르키예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튀르키예를 지우면 지금 남는 나라, 지금 남아있는 한 나라가 아랍에미리트가 남았죠. 자, 그럼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설명, 두바이, 아부다비를 얘기하고 있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올해 9월 모평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나라는 모로코, 나라 이름 한번 쭉 써볼게. 자, 나가 튀니지, 자, 다가 리비아입니다. 자, 그리고 라가 수단, 그리고 마는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는 모르면 그냥 물음표하고 넘기시고, 이 나라가 니제르예요. 자, 나이지리아 북쪽의 니제르. 혹시 몰라도 괜찮으니까 자, 일단 문제를 볼게요. 자, 가의 전통 가옥에 이동식 천막에 유르트가 있다 그랬는데, 자, 유르트는 중앙아시아의 전통 가옥입니다. 자, 중앙아시아의 이동식 가옥이야. 자, 그래서 갑은 틀렸고요. 자, 을에 나에는 아열대 공업대로 형성된 룹 알할리 사막이 있다. 자, 나에 사막이 있다면 그 사막은 사하라 사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룹 알할리 사막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을은 틀렸습니다. 요 룹 알할리 사막은 여기 있어. 아라비아 반도 남쪽의 사막을 룹 알할리 사막이라고 해요. 요렇게 여기.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의 나이저강 하구에는 삼각주가 있다. 요 나이저강 삼각주는 어디 있냐면 나이지리아에 있어요. 나이지리아. 다는 나이지리아가 아니니까 병은 틀렸죠. 자, 나이지리아에 여기에 나이저강하고 삼각주가 위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에는 이슬람교 수니파가 시아파도 많대. 자, 수단이잖아. 그러면은 평범한 이슬람 국가니까 당연히 수니파가 더 많아야지. 이란은 시아파가 많은 나라로만 우리가 딱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5번에 종교 갈등으로 인해 남북이 2011년에 분리된 나라 하면 수단과 남수단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무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24학년도 9월 모평 15번 문제입니다. 이게 15번 문제 좀 고쳐주시고요.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위치하는 거. 자, 찾아야 될 나라가 카자흐스탄이 있고요. 자, 튀르키예가 있고, 자, 이집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가 있네요. 자, 인구 밀도 1차 산업 비율 국내 총생산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먼저 요걸로 먼저 접근할 거야. 인구 밀도. 자, 왜냐하면 가다 두 나라가 비슷하게 인구 밀도가 높거든요. 자, 그러면 이 네 나라 중에 인구 수가 많은 나라가 튀르키예랑 이집트죠. 근데 튀르키예, 이집트가 인구 밀도는 면적당 인구수잖아. 면적도 사우디, 카자흐스탄보다 좁아. 그러면 인구 밀도가 높은 두 나라로 튀르키예와
이집트 중에서 골라야 되는 겁니다. 가다르, 튀르키예, 이집트 중에 고르는데 자 여기서 1차 산업 비율이 다가 더 높아요. 다가 더 높아.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조금 더 못 사는 이집트를 골라야지. 이집트. 자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누가 된다? 튀르키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구 밀도 낮은 두 나라는 사우디, 카자흐스탄 중에 고르는데 여기서 라 나라가 1차 산업 비율이 낮고요. 국내 총생산이 많아. 그러면 이 나라가 더 선진국의 부자 나라라는 얘기야. 그럼 이 나라가 사우디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남는 나라가 카자흐스탄입니다. 자 먼저 1번에 가에는 자연건강을 활용한 파묵칼리. 터키에 있는 거죠. 1번 맞고. 자 2번에 카자흐스탄은 광물 및 에너지 자원에 수입이 수출보다 많대. 카자흐스탄이 석유, 천연가스를 채굴하고 수출하는 나라죠.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야지. 그러면 2번이 틀렸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다는 남부 지역이 북부 지역보다 인구가 희박하다 그랬는데 남부 지역은 대부분 사막이고 북부도 사막이지만 북부에는 뭐가 있니? 이집트 북부에 뭐가 있니? 나일강 삼각조가 있잖아. 이 나일강 삼각주의 인구가 집중 분포하다 보니까 남부 지역이 북부 지역보다 인구가 더 희박한 거죠. 자 4번에 라는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이다. 이 석유 수출국 기구를 주도해서 만든 나라가 바로 사우디잖아요. 그러면 4번 맞습니다. 자 5번에 총 인구는 다와 라 중에 누가 많다? 이집트가 여기서 제일 많다 그랬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에 석유 수출국 기구가 언급이 되었으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 동네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조아시아 북아프리카에서 석유 수출국 기구 우리가 오펙이라 부르잖아. 자, 요 오펙 회원국이 사우디, 자 사우디, 그 다음에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UAE라 쓸게. 자, 요 나라들, 서남아시아의 요 나라들하고 아프리카의 알제리, 리비아까지. 건조아시아 북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7나라가 있습니다. 카타르가 여기 없어요. 석유 수출국 기구에. 카타르는 탈퇴를 했어 몇 년 전에. 그래서 석유 수출국 기구 요 7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나 남미에 몇 나라가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7나라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거랑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걸프 협력회의라는 게 있어. 걸프 협력회의. 자 요거는 이란에 대항해서 사우디가 만든 군사 동맹체야. 여기 GCC라 부르거든. GCC. 자 그래서 여기는 페르시아만 서쪽에 있는 나라들 6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3나라에 자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까지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걸프 협력회의라는 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걸프라는 게 페르시아만의 뜻하는 또 다른 말이거든요. 걸프만 페르시아만 같은 용어로 쓰는데 자 여기서 이란과 이라크만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지만 걸프 협력회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파트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안녕.